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업자들에게는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죠. 국세청에서 우리가 다 계산해줬으니 버튼만 누르세요 라고 친절하게 문자나 카톡이 오니까 마음이 놓이시나요? 하지만 그 달콤한 안내문 뒤에 무서운 경고장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국가가 절대 먼저 돌려주지 않는 수천만 원의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 은퇴장 학생이 2026년 최신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압박수사에서 내 돈을 지키고 최대 4,650만 원까지 합법적으로 환급받는 절세의 묘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친절하게 다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면 남들 세금 낼 때 웃으면서 통장 두둑해지는 환급의 기적을 맛보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올해 국세청은 총 1,333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중 717만 명에게는 수익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 채움이라는 말, 국세청이 당신 작년에 이만큼 벌었지? 우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세금 이만큼이야. 맞으면 그냥 확인해 라고 미리 서류를 채워놨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환급 대상자 460만 명은 6월 5일부터 총 1조 766억 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IRS 1544-9944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정도로 편해졌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140만 명에게 전달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는 사실상 국세청의 CCTV입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골프장, 병원에서 쓴 돈 중에 슬쩍 사업 경비로 넣은 게 있는지 국세청 빅데이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골프장에서 쓴 돈 많던데 이거 정말 사업용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죠. 제 주변에는 예전 방식대로 대충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만 5억 원을 맞은 분도 계십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이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바로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을 위해 빌린 돈으로 강남 3구나 용산에 집을 샀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그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 이건 전수조사 대상입니다. 1월 30일까지 자진해서 수정 신고하면 봐주겠지만 아니면 3년치 사업장 기록을 통째로 털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 체크. 2026년 5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까지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 분들이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는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많은 분이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이라면 증빙 방법이 꼭 세금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첫째, 가장 놓치기 쉬운 경조사비입니다. 거래처나 지인의 결혼식, 장례식에 가셨다면 종이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캡처해서 폴더 하나에 모아두세요. 원당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간 3,600만 원 한도 내라면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청첩장이 곧 영수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월세와 상가 관리비입니다. 임대인이 나는 세금 내기 싫으니 계산서 못 끊어준다고 하나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쓴 임대차 계약서와 매달 돈을 보낸 은행이체 내역 송금 확인증만 있으면 당당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사업 전부터 타던 내 차의 재발견입니다. 2026년 이전에 샀던 SUV나 승용차를 지금 사업용으로 쓰고 계신가요? 그럼 현재 중고차 시세로 가치를 평가해서 장부에 올리세요. 이걸 자산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차량 가치는 물론이고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심지어 수리비까지 싹 다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홈택스에 등록 안 한 개인카드로 긁은 비품비, 3만 원 이하의 소소한 간이 영수증, 그리고 깜빡하고 지난 5년 동안 못 챙긴 비용까지 지금이라도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고 가짜 숫자를 꾸며내기보다 이런 확실한 실제 자료를 챙기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의 절세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나를 포함해 내 가족 한 명당 무조건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강력한 제도죠. 많은 분이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만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아닙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시라면 따로 살아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절세의 묘수, 부양가족 중에 암, 치매, 중풍 같은 중증 질환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그럼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꼭 떼오세요. 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정성이 세금을 줄이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여러분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100% 사업비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확인서를 떼서 세무사님께 꼭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낸 금액 전액이 종합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희망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이건 일종의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저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5년부터 한도가 더 올랐습니다.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 소중한 항목들이 신고서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훨씬 높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가문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비용 처리가 세금을 매길 기준을 낮춰주는 방패라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내 세금에서 직접 돈을 빼주는 현금 쿠폰입니다. 첫째,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 작년보다 직원을 더 뽑으셨나요? 2026년 기준 수도권 밖에서 청년이나 60세 이상 어르신을 한 명 채용하면 연간 1,550만 원을 세금에서 그냥 깎아줍니다. 이걸 무려 3년간 해주니까 한 명만 잘 뽑아도 총 4,650만 원의 세금이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전보다 혜택이 훨씬 커졌으니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단, 세금을 깎아줬는데 2년 안에 사람을 자르면 국세청이 다시 돈을 뺏어가니 주의하세요. 둘째, 창업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이 제도는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셨다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했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이라면 5년 동안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면제해 줍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지역 기준이 더 세밀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이면 지방과 동일하게 100% 감면이 됐는데 2026년 창업분부터는 창업 억제 권역 밖이라도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은 청년 기준 75% 감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0% 감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 창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창업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본인 창업 지역의 감면율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셋째, 통합투자 세액공제입니다. 영상 촬영 장비, 교육용 기계, 소프트웨어 등을 사셨나요? 그 투자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즉시 뺍니다. 물론 최저한세라고 해서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나라를 위해 이 정도는 내라는 기준이 있고 공제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올해 내 세금이 없어 못 받은 공제는 향후 최대 15년까지 다음 해로 넘겨서 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비법 5가지 아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플랫폼 사업자분들 집중, 배달앱이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통장에 찍힌 정상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시나요? 그럼 손해입니다. 매출은 수수료 떼기 전 전체 매출로 잡고 배민이나 네이버가 가져간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를 비용으로
따로 잡아야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공과금을 진빙으로 만드세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그냥 보고 계시나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고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부가세 10% 환급은 물론 소득세 비용 처리까지 아주 깔끔해집니다. 과거의 적자를 지금의 무기로 쓰세요. 이걸 전문용어로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 예전에 장사한 데서 손해보셨죠? 그 손해본 금액만큼 올해 번 돈에서 빼드릴게요 라는 제도입니다. 2월 결손금은 과거 적자를 미래로 가져와 쓰는 개념입니다. 즉, 예전에 손해본 기록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금부터 최장 15년에 걸쳐 해마다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이 가능합니다. 단, 2월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그 당시 장부기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홈택스 셀프 신고 팁. 홈택스에 들어가면 주황색으로 된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르세요. 그리고 직접 전자신고만 해도 나라에서 수고했다고 2만 원을 깎아줍니다. 빨간 버튼의 중요성.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화면에 개인지 방소득세 신고라는 빨간 버튼이 뜰 겁니다. 이거 안 누르면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꼭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세금 낼 때 신용카드는 수수료 0.8%가 붙어 아깝습니다. 가상계좌 이체로 수수료까지 아끼는 게 진짜 똑똑한 은퇴장학생 스타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 2026년 올해는 신고 마감이 6월 1일이라는 점, 그리고 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인당 1,550만 원으로 대폭 커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여러분이 낼 세금은 끝까지 쫓아오지만 여러분이 돌려받을 권리는 결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단 1원도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은퇴장학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